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마감방송 5%입니다. 자, 아침부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아시아도 빠졌고 유진이 선물도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게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였습니다.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강강량 강한 게 좋은 건데 트럼프 관세 변동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단기 변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트럼프 타코 될 수 있는 정책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도 좀 변동이 생겼어요. 알테오젠이 작은 에러가 나온 것 같죠. 코스닥 잘 가다가 살짝 출렁거리고 있고, 자 코스피가 5천에 살짝 막혔습니다. 물론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기관들 수급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 한익, 현대차까지 봐야 되는 부분에서 코스피 5천 전에 오늘도 강한 게 코스닥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코스닥의 천이 먼저 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 재이싱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간단하게 좀 빨리 보고 넘어가서 제일 강하고 우리 포트 투자하고 있는 강한 불국장에서 5,000피 전에 천스닥 먼저 갈까?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맥을 짚고 있는 네 가지 형제, 네 가지인데 반도체가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여전히 홀딩하고 있고, 어제도 얘기 드리고 아침 방송도 제가 찍으면서 이걸 드리긴 했지만 로봇과 자동차가 정말 세죠. 정말 좋은데 단기로 살짝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도 막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되게 출렁거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 무치수 좀 나쁜 건 없지만 그 중에 또 강한 걸 선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코스닥이 좋아지려 그러면 대중 유입 단계가 지금 1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가야 되겠죠. 기다렸다 에로라든지 모멘텀 생겨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조 단위를 기대했는데 한 4천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공매도도 치고 막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바이오와 함께 보일 거고, 물론 수급과 정책을 기다릴 수 있는 코스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 젠도 괜찮았으니까 넘어가고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약간 스윙적으로 보다 보면 좋아요. 코스닥을 더 좋고 큰 흐름 잡을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흔들어. 왔다 갔다 보이시겠지만 섹터별 순환매를 볼 때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단타하지 마시고 우린 여전히 여유있게 우리 빅스윙 포트로 잘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시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한번 같이 정리하시죠. 자, 중요한 미국 매크로 박스는 달러는 98.9 유지되고 있고, 자 10년물 금리가 아침에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머리에 들고 있어요. 가장 불편한 거는 오히려 트럼프와 베센트가 불편하다 말씀드렸고, 자 단기 변동 볼 수 있는 빅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막 이것저것 다 보더라도 계속 목리를 부릴지 시장 크게 흔들지를 봤을 때 작년 10월 11일 날에 시집이 만나기 전에 있었어요. 100% 관세를 때린다면서 이제 겁을 줬던 때가 있는데 정신 확 빠졌죠. 확 빠지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을까?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미국한테도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빅스는 살짝 경계하면서 우리 현금 비중 10%로 대응하시면 돼요. 자, 먼저 트럼프를 또 봐야 되죠. 어쨌든 관세 변동설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기 전술이라 봐요. 단기 전술이고, 자 지금 10월 10일 날 중국에 때렸던, 작년 10월 10일 날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그린란드 욕심이 있죠. 욕심도 있고 분명히 어제 보면 또 트럼프가 왜 나한테 그 노벨 평화상을 안 줘서 내가 세계 평화를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옆에 좀 참모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도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맞보복 하겠다, 막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는데 일단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1일부터니까 협상 여지가 10일 남았죠. 특히 이번 주에는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가 수요일 날 가요. 21일 날. 그럼 가면 또 만나다 보니까 그때 또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그래도 관세 카드를 물을 확률, 타코될 확률을 60% 이상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방금 보셨지만 미국의 장기금리 올라간다는 거는 이런저런 정책상 다 안 좋아요. 특히 베센터 트럼프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거고, 지금 관세가 지금 대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환율 정책을 써야 되고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저것 많이 깔아놨잖아요. 혹시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 국채 팔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금도 막 사고 있잖아요. 일본은 괜찮지만 세 번째 갖고 있는 유럽이 혹시 미국제 카드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장 제볼 때는 약점입니다. 아킬레스건인데 이 환율 정책과 재정 정책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많이 공공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과 캐나다가 오히려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계속 넓힙니다. 관세나 무역을 계속 미국이 괴롭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미국 안 좋겠지만 아무 말도 못해. 왜? 미국과 중국 간의 우호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과 캐나다가 중국하고 막 무역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장 반응은 오늘 우리나라랑 대만이 강하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밤에 미국 봤을 때 여전히 저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M7도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고 박스권이고 금가원이 많이 올랐죠. 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다음 환율을 봤을 때 여전히 달러가 약세입니다. 오히려 유로가 더 나아요. 네, 그런 면을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있고 유가나 금리나 빅스로 제가 매일 챙기고 있죠. 오늘 밤에 뭐 테마성 돈은 방산들이 괜찮다. 뭐 종목 장세에 돈 흐름 나오면 판단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도 참고로 봤을 때 되게 강했고 여전히 얘들이 강한 데서 상반 추세 중에 섹터 순환매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며칠 동안 단기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바뀐다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했던 경기 시소에 대한 부분은 쭉 적어놨는데 요 뒤에 큰 흐름은 오늘 또 안 되겠다. 내일이나 보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올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초가 되게 중요해요. 작년 말에도 신호가 나오지만 연초 이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비미국 자산분산 얘기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이 좀 약해. 좀 약해요. M7이 애플 보셨어요? 애플이 지금 7주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엄청 급락한 건 아니지만 M7 중에서는 제가 엔비디아 박스 보고 알파벳 괜찮게 보잖아요. 그 외에는 여전히 좀 약해요. 이게 분명히 워낙 크게 쏠렸던 부분에서 빠져서 딴 쪽으로 도는 이 큰 흐름을 연초에서 계속 보이는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강강약약이잖아요. 그럼 강한 건 뭐죠? 말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정말 좀 지랄밖에 워낙 변동이 심하긴 한데 우리 빅스윙 하면서 포트 기준 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이거를 또 얘기하시던데 혹시 샘 알트만이랑 일론 머스크가 수백조 원으로 지금 소송 붙은 거 아시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IPO에 붐을 만든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스타게이트나 뭐 미국 보는 성장에 기스 나지 않을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은 잘 관찰하겠습니다. 항상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든 정책이든 매크로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매일 보시다 오면 충분히 같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장 보시고 시장 제시하는 거예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가 전 세계 가장 찐 부자들이 모였던 다보스 포럼, 트럼프랑 유럽 정상이 만날 텐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 블랙락이잖아요. 블랙락에 레리 핑크 CEO가 있습니다. 자, 대중 신뢰를 자본주의가 잃어간다. 어디 가도 우리 선진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나라인데 대중의 신뢰를 잃어간다는 자본주의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같다. 올해가 또 선거하다 보니까 포퓰리즘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크게 레리 핑크 회장이 한번 짚어줬습니다. 약간 저는 버블이 자본주의가 가장 큰 빈부차가 너무 커졌잖아요. 약간 그런 사이클의 어떤 붐을 좀 보는 것도 있죠. 아주 방음이 될 수 있는. 자, 사라는 누구냐면 오픈 AI의 CFO죠.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오픈 AI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광고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제가 AI 에이전트가 확장되고 대중 체감된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AI의 기술 확산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뭐 저랑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작년에 오픈 AI 매출이 65불밖에 안 돼. 65불인데 이게 200억 불로 확 늘었다. 작년 동안. 어쨌든 올해도 들으면서 매출 넣는 거는 수익성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벤트 보고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장 넘어갈게요. 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금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은이 지금 유동성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4,686불 신고가 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살짝 빠져서 92,000불이고 자, 유럽이 여전히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때문에 유럽도 좀 약했고 1, 2% 빠졌고 자, 일본은 항상 미국 같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1.2% 떨어지면서 니케이가 52,900불. 자, 다카이칭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23일 날 그때 우에다 비오제 총리도 그때 금리 동결할 텐데 국회 해산해요. 국회 해산하고 2월 달에 조기 총선을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신해서 많이 맞았잖아. 중국한테. 많이 맞은 대신에 이분은 70% 넘는 아주 고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사실 그 자민당이 반이 안 됐거든. 과반수 안 됐다 보니까 새로 하게 되면 자민당이 아마 과반수를 책정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초기 총선을 할 것 같아요. 자, 중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오늘 괜찮다가 살짝 양봉으로 뭐 빠져있다 괜찮았고요. 아시아우주 전반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비해서 덜 빠지는 거죠. 자, 대만은 항상 또 재밌게 보여드리지만 이것도 올랐어. 자, 보시면 TSMC도 플러스 났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빠진 거는 약간 수급적인 면이라 보시면 돼요. TSMC와 대만은 잘 올라갔던 그런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대만과 함께 제일 강한, 글로벌적으로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자, 코스피가 5천에 살짝 막히면 어떡하냐? 어떡할 거 아니고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특별 문제는 아닌데, 미국 단기 트럼프 변동성 보면서 추세적이지 않다. 단기 변동적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 매매가 오늘도 막판에 땡겼습니다. 사서 산 게 아니라 마지막 기관들이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좀 때리더라고요. 삼전, 한익, 현대차 같은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은 외국인보다는 단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봤고, 분명히 개인들은 섹터 순환이 되게 빠릅니다. 팔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린 기준을 잘 잡아드릴게요. 자, 그다음 한 개 아셔야 될 거. 지금 우리나라가 수급이다, 모멘텀이다 되게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 넘어갑니다. 보통 실적 시즌 되면 제가 살까 안 살까 좀 구별하는데, 어닝 좋은 건 뭐죠? 당연히 반도체 좋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징의 수급이나 모멘텀, 이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같은 게 당장 수급이나 어닝이 안 나오더라도 수급이 좋아요. 그런 것도 약간 내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나눠서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900 넘었다가 막판에 살짝 밀렸죠. 기관들이 파는 바람에 요즘에 강했던 그런 모습이고, 삼전 한익이 조정받았지만 뭐 출렁거려도 저는 괜찮다 보고요. 대신에 많이 쏠려서 단기적으로 로봇 현대차들이 조금은 한번 매물을 맞더라. 그걸 우리 좀 팔아놨잖아요. 나머지는 홀딩하고 유익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은행, 유틸리티 이런 것들 아마 3차 상법 개정, 그것도 기대가 좀 있겠죠. 자, 코스닥이 오늘 980인가? 거의 980 가까이 900 넘었다가 막판에 알테오전이 났어요. 에로가 나왔는데 그 전부사장님이 조단이라 했잖아. 근데 4,200억짜리가 나왔어. GSK 거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괜찮습니다. 그 내용들은 괜찮은데 또 급하게 보는 분이 막 공매도 치면서 하는 분이 막 단타 치던데 급하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바이오와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코스닥을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올라가면서 좀 변화를 줬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얘기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작년에 코스피 70% 넘게 올랐을 때 코스피를 2배 추정하는 1630 기본 패시브 말씀드렸는데 23373도 물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코스닥이 가게 되면 대중 탐욕 단계 1단계가 심하게 되면 233740을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주의를 깊게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 이거를 투자에 활용하셔도 돼요.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으니까 파트 더 넘어가서 한번 더 자세히 좀 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기간이 좀 팔더라고. 연기금도 팔고 그러면 실적 언제 나오죠? 제가 하이닉스 프리미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월 29일입니다. 이제 한 9일 남았어요. 이제 금방 올 텐데 그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일날 둘 다 똑같이 실적 발표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올 거야. 대신에 그때까지 살짝 출렁거리면서 좋은 횡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죠? 종목장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코스닥이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그때 우리가 좀 많이 팔고 남아있는 부분을 들고 있겠지만 슈퍼 반도체는 약간의 단기 변동 등락을 보면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오늘 워낙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 게 있는데 열심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과 현대차가 우리끼리도 좀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도 얘기드렸지만 단기로 좀 쏠렸어. 아침 막 뜰 때 제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많이 도움되셨을 건데 확 빠져버렸잖아. 한번 크게 때리고 또 괜찮고 또 강하니까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단기로 살짝 쏠렸어요. 우리는 미리 한 30% 정도 현대차 부분을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별 차이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가져갑니다. 유익게 보세요. 지금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개인들이 붙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변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머지 들고 계시면 충분히 키우는 전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봇테마가 실적 시즌에 항상 안 사다가
작년에 10월부터는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로봇을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실적 시즌에 왔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 한 매물들 한 번씩 때리더라고. 자, 때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거는 사실 크게 슈팅이 확 안 났기 때문에 작은 것들, 변동 큰 것들은 조심하시고 어제 우리 거는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로봇은 따로따로 좀 보세요. 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코스닥에 가게 되면 활성화 정책 나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가야 돼. 자, 4개 중에서 코스닥 바이오는 나쁘진 않았지만 주주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에로를 기다린 그 알테오젠이 초단위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내용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앞으로 모멘텀과 에로를 기다리면서 되게 활성화 정책이 있죠. 기관들도 살짝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면서 바이오는 갖고 있는 게 맞다 보고 원기업 큰건 바이오 다 괜찮으니까 우리 포트는 홀딩 하시면서 코스닥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2배 레버리지 요거는 정권사에서 뭘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더라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2배 내는 게 쉽잖아요. 자, 우주 항공주도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참고로 보면서 넘어갔고요. 자, 지금 모멘텀 한류 실적이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우리 다 팔았지만 APR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좀 보일 겁니다. 이 실적 시즌에 대비한 수급들의 흐름이에요. 엔터 하이브는 지금 막 정말 좋다고 막 얘기 나오지만 제가 말했던 위에 살짝 물량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뒤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은행 정권들은 3차 상법 개정 한다는 것 때문에 괜찮았던 부분이 있지만 2차 전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와서 코스닥에 도움을 줬죠. 그건 좋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모멘텀 바뀌었냐? 실적 어닝이 좋냐? 앞으로 어닝 시점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근본적은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보는 게 있어요.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변동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 좀 어지러운데 오늘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 돌아왔는 거는 기관이 팔다 보니까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기관들이 삼전, 한익, 현대차 같은 걸 좀 때리면서 단기로 살짝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경계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기관수 같이 봐주시고요. 자, 개인적 닦으면 92조고 환율은 1376원. 자,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시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시장 변화가 되게 빠릅니다. 이게 매일매일 안 보시면 쫓아가기 힘들고 우리가 물론 스윙이지만 포트 변화를 또 줄 수도 있어요. 탐욕 1단계가 개인 유입되면서 심화되는 단계다. 아직 우리 투자는 스윙하고 포트하기 때문에 유익해 보시면 돼요. 칼테토님 13개월째 구독해 주셨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종목 넘어가서 파트 2에서 저가 매수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좀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공유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